안녕하세요, 축직막입니다. 아스날이 뉴캐슬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우승권 싸움에 큰 불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팀 아스날의 라인업입니다. 오늘의 특이점은 트로사르 대신 조르지뉴를 기용한 것입니다. 라이스 옆에 조르지뉴를 붙여주면서 중원에 힘을 더했죠. 그리고 요새 폼이 좋은 톱베르츠를 사용했습니다. 뉴캐슬은 4-3-3 기반의 라인업으로 출전했습니다. 이삭, 알미론, 고든, 3톱으로 구성되었고 중원은 부상당한 조엘링톤 대신 2006년생 마일리와 롱스테프 그리고 기마랑이스가 중원을 구성했습니다. 뉴캐슬은 센터백 3명을 구성해 3-1 형태로 빌드업을 합니다. 1자리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기마랑이스가 피번 역할을 해주면서 뉴캐슬의 숨구멍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때 아스날이 1대1 대인마크를 엄청 높은 위치부터 타이트하게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은 사이드로 보내야지만 전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고 높은 라인에서 아스날이 잘 눌렀죠. 뉴캐슬은 키퍼라도 이용했어야 하는데 카리우스는 발밑이 좋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힘겨워했습니다. 오늘 조르지뉴가 선발로 나오면서 라이스에게 자유도가 조금 더 늘어납니다. 더 높은 위치에서 뛰어도 부담이 조금 줄어들죠. 사카가 2명을 끌어당기고 시야가 열려있는 조르지뉴에게 줍니다. 조르지뉴는 시야 열려있고 압박이 적으면 좋은 퀄리티의 패스가 가능한 선수죠. 조르지뉴가 웨데고르에게 주는 순간 라이스는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뛰고 웨데고르는 바로 돌려줍니다. 라이스가 그대로 끌고 가면서 좋은 슈팅을 날려보지만 아쉽게 카리우스 정면으로 향합니다. 조르지뉴의 선발 기용으로 색다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아스날은 선제골을 역시나 자신들의 주무기인 코너킥에서 얻어냅니다. 코너킥 시 선수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역할 분담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키비오르, 하베르츠, 마갈량이스의 키다리 삼형제는 뒤쪽에 있다가 코너킥을 잘라 먹으려고 뜁니다. 여기서 서로 분주하게 흩어지면서 맨투맨을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르티넬리는 키다리 삼형제가 빠져나간 공간으로 갑니다. 베나이트는 키다리 3인방보다 코너 플래그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움직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아스날 세트피스가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코칭 스태프들의 성실성이고 선수들의 연습량이 많다는 겁니다. 코너킥마다 패턴이 다른데 그 많은 패턴을 개발하고 선수들에게 훈련시키고 완성도를 높이려면 시간이 많이 들겠죠. 아스날은 그걸 하고 있는 거고 리그에서 정말 많은 이득을 보는 중입니다. 결국 보트만이 마갈량이스를 놓치면서 헤더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 공을 카리우스가 잘 쳐내긴 했지만 공을 잡아내는 과정에서 보트만 무릎 맞고 자책골로 이어집니다. 경기는 1대0으로 아스날이 앞서갑니다. 이런 골은 팀적으로 매우 긍정적이고 의미가 있는 골입니다. 아르테타의 꼼꼼함이 제대로 빛을 봅니다. 첫 득점이 들어간 지 5분 뒤 아스날은 또다시 그림 같은 플레이를 만듭니다. 압박 없는 조르지뉴가 라인을 깨고 뛰어가는 마르티넬리를 보고 두수 앞선 로빙 패스를 넣어줍니다. 마르티넬리가 골반이나 배 쪽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공중볼을 트래핑하고 이 공을 안쪽으로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프 더 볼 기신 하베르츠가 깔끔하게 이 공을 오른발로 득점하며 경기를 2대0으로 만듭니다. 제가 감독이라면 한 번쯤 구현해보고 싶은 그런 득점 과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장면은 마르티넬리가 정말 미쳤네요. 아스날은 특히 후방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는 기마랑이스를 공략했습니다. 공을 잡고 전방 쪽을 보지 못하게 돌아서지 못하게 계속 눌렀습니다. 그 결과 계속 백패스가 나왔죠. 그러면서 공이 계속 앞으로 가질 못하니까 앤서니 고든이 자꾸 내려오게 됩니다. 아스날은 위에서의 압박 성공으로 상대 윙어까지 내려서게 하면서 부가적인 이득까지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전방 막판까지도 압박의 피치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뉴캐슬은 여기서 도통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센터백들의 롱킥이 해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은 그런 시도도 없었고 무기력하게 전반전은 2대0으로 아스날이 앞서며 마무리됩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오늘 전반전이 이번 시즌 아스날이 보여준 전반 중에 압도적으로 최고라고 느꼈습니다. 공격 전개 과정, 전방 압박 강도, 세트피스 준비, 선수들의 움직임까지 이보다 더 좋은 경기는 어렵다고 느꼈어요. 후반이 시작되고 조르지뉴의 존재는 아스날이 다양한 후방 빌드업 체계를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그 중에 하나로 조르지뉴가 내려가서 뽀백의 멤버가 됩니다. 덕분에 키비오르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중요한 건 조르지뉴가 오면서 단순 3위 빌드업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여러가지 후방 빌드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의 전방 압박을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뉴캐슬은 전방과 다르게 슈팅도 해보고 소유권을 조금씩 늘려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의 메인 무기인 전방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실수를 합니다. 보트만이 압박당하는 상황에서 패스미스를 하게 되고 그 공을 하베르츠가 잡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라이스, 사카, 마르티넬리는 공이 끊긴 딱 그 순간 육상 경기 종소리를 들은 것처럼 탕하고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공을 웨데고르가 챙겨서 라이스를 거쳐 하베르츠에게 공을 내줍니다. 이 공은 위쪽 사카에게까지 향합니다. 그리고 사카가 1대1 싸움에서 오른발로 킥을 하는 척하면서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리브라멘토를 속입니다. 물론 사카의 페이크도 좋긴 했지만 리브라멘토도 너무 쉽게 벗겨진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깔끔하게 감아차면서 경기를 3대0으로 만듭니다. 사카가 그동안 보여준 오른발 킥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라멘토를 더 쉽게 벗겨냈던 것 같습니다. 전반만큼 압도적인 흐름은 아니었는데 사카의 득점으로 뉴캐슬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아스날입니다. 사카의 득점 4분 후에 아스날은 또 코너킥으로 득점을 완성하며 경기를 4대0으로 만듭니다. 라이스의 코너킥, 키비오르의 헤더 모두 완벽했습니다. 아스날 세트피스 코치는 큰 폭의 연봉 인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4대0이 된 이후로 사카, 웨데고르, 하베르츠를 빼주며 주전들의 휴식을 확실히 시킵니다. 게다가 서브들의 경기 감각까지 상승하며 잘 나가는 팀이 만들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그 이후에 재빠르게 4-4-2 형태로 전환해서 단단한 수비벽을 구성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높은 라인에서 수비하게 될 땐 지체하지 않고 전방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아스날은 그 이후에 덴번의 좋은 오버래핑과 조일록의 멋진 코스의 헤더로 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경기는 4대1로 마무리되며 아스날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말하면 오늘 아르테타의 조르지뉴 기용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이 익숙하지 않은 키비오르나 화이트를 중원으로 당겨서 쓰는 대신에 그냥 처음부터 라이스의 보조를 투입했죠. 그 결과 풀백들은 더 넓게 벌려 경기장을 쓰고 라이스는 자유도가 높아지며 중원을 미친듯이 휩쓸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에디아우볼 빌드업의 중심인 기마랑이스가 전방을 보고 공을 잡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베르츠, 웨데고르로부터 시작되는 전방 압박의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기마랑이스가 있는 가운데가 아닌 측면 쪽으로 자꾸 공이 흘렀다는 거죠. 볼 배급하는 선수가 지워지니 뉴캐슬은 자기 축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코너킥에서 2골을 정립한 아스날입니다. 이런 결과의 1등 공신은 니콜라스 조버, 세트피스 코치입니다. 여러 팀에서 세트피스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이번 시즌 아스날 전술의 아주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패턴과 수많은 경우의 수를 분석하고 선수들에게 훈련시켜서 실제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것까지 정말 좋은 코칭 스텝입니다. 아스날의 보물입니다. 오늘 경기로 아스날은 리그 6연승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리그 1, 2, 3위가 승점이 60, 59, 58점인 미친 리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승팀은 누가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